난편은 난1, 난2, 난3, 난4까지 있습니다. 난4. 난1, 난2. 자, 이제 난2편입니다. 난2. 자, 제나라의 경공이 제상인 안자의 집에 들려 말했다. 이 집은 너무 작고 저작거리하고 가까우니 네가 바란다면 녹나무 숲이 있는 들판으로 옮겨줄까 합니다. 이 안자는 재배하고 사양하며 말했다. 제 집은 가난해서 저작거리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자에 다녀야 하므로 벌어서는 안됩니다. 이 말을 듣고 경공이 실실 웃으며 말했다. 그대의 집이 저작거리와 가깝다고 하니 그렇다면 물가가 비싼지 싼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때는 경공이 너무 빈번하게 형벌을 주고 있을 때라서 안자가 대답했다. 발목을 잘린 사람의 신발은 값이 비싸고 보통 사람의 신발은 값이 쌉니다. 경공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안자가 대답했다. 형벌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공이 놀라서 얼굴색이 변하며 말했다. 내가 그처럼 난폭했단 말입니까? 그러고 형벌을 5가지나 줄였다. 어떤 사람이 위의 말을 듣고 말했다. 안자가 발목 잘린 사람의 신발값을 비싸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방편을 써 많은 형벌을 없애려고 한 것이지만 이는 정치를 잘 모르는 데서 오는 우환이다. 아이씨, 안자가 정치를 모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릇 형벌이란 그 판결이 정당하면 아무리 많아도 결코 많다고 할 수가 없고 그 판결이 부당하면 아무리 적어도 결코 적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안자는 형벌의 부당함을 간하지는 않고 그저 많다고만 했으니 이는 정치하는 법수를 터득하지 못한 패단이다. 안자는 안영이라고 있어. 안영 유명한 사람이야. 야, 이거는 그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난편은 난일 난이 이건 전부 다 일본 놈들이 깽판층이 분명하다. 일본 놈들이 아니면 이딴 식으로 말할 새끼들이 없는 것 같아. 외놈들이 아니면 세상 인식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는 새끼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 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면 중공이거나. 안두분이 그 뭔데? 그 시조 누군데? 아무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난일 난이 편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싸움에 패하여 도망가는 군사는 100이나 1000명을 벌해도 그것으로 도망가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순응한시 안향 선생이면은 혹시 중국에서 넘어온 분 아닌가?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자, 이와 마찬가지로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리는 경우의 형벌은 지나쳐 두려워할 만큼 무거워도 그것으로는 간사한 행위가 없어지지 않다. 맞아요. 중국에서 넘어온 분이야. 그러면 맞을 수도 있겠네. 혹시 그래서 네 머리가 혹시 예전에 헤어스타일이 유목민 스타일 혹시 동이 스타일. 자, 그런데도 안자는 지금 형벌의 집행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살피지도 않고 단지 지나치게 많다고만 말하고 있으니 이 또한 헛된 것이 아니겠느냐. 동이족 스타일. 무릇 논밭에 잡초 뽑는 것을 아끼면 애써 가꾼 벼의 소출이 줄어들 것이고 도적에게 은혜를 베풀면 선량한 민중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된다. 지금 형벌을 완화시키고 관대하게 베풀면 그것은 간사한 사람에게 득이 되고 선량한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니 이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길이 아니라고요. 안도부 저 친구 안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예. 경북 흥주라고요. 모릅니다. 그 대륙 신라설을 믿어봅시다. 자, 제나라 환공은 대륙 고려설. 자, 제나라의 환공은 술에 취해 쓰고 있던 관을 잃어버렸다.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흘 동안 조회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관중이 말했다.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선생께서는 어찌 정치를 잘 베푸셔서 그 부끄러움을 씻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환공은 참 좋은 말이다 라고 하고는 나라의 창고를 열고 가난한 사람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죄를 다시 조사해 가벼운 사람은 모두 풀어주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사흘 뒤에 민중들은 왕이시여 어찌 다시 관을 잃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노래를 불렀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했다.
관중은 환공의 수치를 소인들에게는 쉽게 했지만 군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수치를 만들어 놓게 했다. 이봐, 자유당 수준이잖아 이게 말하는 게. 만약 환공이 정부의 창고를 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죄를 다시 조사해서 가벼운 죄인을 풀어준 것이 정의로운 일이 아니었다면 그것으로 부끄러움을 씻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또한 환공의 일이 정당한 행위라면 환공은 정당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관을 잃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옳은 일을 한 셈이니, 그렇다면 환공이 의로움을 행한 것으로 관을 잃은 수치를 씻지는 못한 것이다. 이는 비록 관을 잃은 수치를 소인에게는 씻었다고 하더라도 군자에게는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미루어 왔다는 부끄러움을 또한 남기게 된 것이다. 또 나라의 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 것은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상을 준 셈이고, 감옥에 갇힌 죄인을 다시 논주해서 죄가 가벼운 사람을 석방한 일은 허물을 벌하지 않은 셈이 되는 것이다. 무릇 공로가 없는 사람을 상 줄 경우에는 민중이 함부로 임금에게 요행을 바라게 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을 벌하지 않게 되면 민중들은 응징을 겁내지 않고 함부로 못된 짓을 저지르게 된다. 이것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바탕이다. 어찌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겠느냐? 몰라요. 뭐 여러분끼리 얘기하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자,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난일편하고 난이편 수준이 비슷합니다. 바른미래당하고 이제 자유한국당 사이 정도의 차이쯤 됩니다. 자, 옛날 주나라의 문왕은 우를 침략하고 거와 싸워 이기고, 요거는 다 나라 이름이에요. 풍을 함락해서 자기 영토로 삼았다. 이렇게 세 번이나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은나라의 주왕은 이를 미워해서 벼르고 있었다. 문왕은 이를 두려워해서 낙수의 서쪽에 있는 기름진 땅 사방 천리를 바칠 것이니 그 대신 포락형을 면해달라고 청하자 세상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문왕이시여 인자도다. 사방 천리가 되는 나라 땅을 아끼지 않고 포락형을 없애달라고 했으니 슬기롭도다. 문왕이시여 사방 천리의 땅을 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구나. 이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새끼가 말했다. 공자는 문왕이 한 일을 슬기롭다고 했으나 그것은 잘못이 아니냐. 무릇 슬기로운 사람은 환란의 경우를 미리 알아 몸에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문왕이 주왕의 미움을 산 까닭이 그 민심을 얻지 못해서인가? 그렇다면 민심을 얻어 주왕의 미움을 풀면 될 것이다. 주왕의 미움은 문왕이 민심을 크게 얻었기 때문인데, 그 위에 또 땅을 아낌없이 헌납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니 더욱 큰 의심을 받아 그는 뒷날 손발이 묶이는 형벌을 받아 유리라는 곳에 갇히게 된 것이다. 정장자가 말하기를, 도를 체득한 사람은 남이 알도록 행동하지 않아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곧 무위다 라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문왕에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남의 의심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공자는 문왕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이 정장자의 이론에는 미치지 못한다. 갑자기 또 짜가 도가 쪽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얼치기 도가 쪽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자, 넘어가보죠. 진나라, 북쪽 진나라의 평공이 숙향에게 물었다. 아까 그 검은 거 쳐맞을 뻔한 그 평공입니다. 옛날 제나라의 환공이 제후들을 여러 차례 규합하여 천하를 하나로 바로잡았는데 그것은 신하의 힘인가 아니면 임금의 힘인가? 이에 대해서 숙향이 대답했다. 제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신하인 관중은 옷감을 잘 재단했고, 그 다음에 빈서무는 그 재단된 옷감을 잘 꿰맸으며, 스풍은 만들어진 옷에 여러가지 장식을 다는데 뛰어나서 마무리를 잘 지었는데, 이렇게 완성된 옷을 왕인 환공은 입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는 신하의 힘일 뿐이지 어찌 왕의 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를 듣고 있던 사광이 검은고에 엎드려 웃었다. 사광 또 나오네요. 이를 본 평공이 말했다. 태사는 어찌 웃습니까? 그러자 사광이 대답했다.
신은 숙향이 임금께 대답하는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무릇 남의 신하 된 사람은 마치 요리사가 5가지 맛을 골고루 조화시켜 음식을 만들어 왕에게 바치는 것과 같은데, 만약 왕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누가 감히 이를 억지로 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왕은 땅과 같고 신하는 초목과 같아서 반드시 땅이 기름져야만 비로소 초목이 크게 잘 자라는 것인데, 이를 왕의 힘이 아니고 어찌 신하의 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의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불평했다. 숙향과 사광의 대답은 모두 편벽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야, 양비론도 나왔습니다. 양비론. 유승민인가? 유승민 옛날에 이랬잖아. 무릇 세상을 하나로 바로잡고 제후를 여러 차례 규합한 일은 아주 훌륭한 것으로, 이는 단지 왕 혼자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신하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옛날 공직이가 오나라에 있었고 희부기는 조나라를 섬기고 있었다. 조나라는 여기서 이제 작은 조나라입니다. 이 두 신하는 실기가 뛰어나 그들이 말하는 의견은 사실에 들어맞고 실제로 행하면 공적을 세운데도 오나라와 조나라는 어째서 망했을까? 그것은 유능한 신하는 있었지만 현명한 왕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 건숙이 오나라에 있을 때에는 오나라가 망했지만 진나라, 서쪽 진나라를 섬길 때에는 진나라가 패자가 되었다. 이거 아마 백리일걸요? 이것은 건숙이 우나라에 있을 때는 어리석었고 진나라에 있을 때는 슬기로웠던 것이 아니라 훌륭한 왕이 있었느냐 없었냐에 따른 것이다. 이로 미뤄 볼 때 숙향이죠. 숙향이 말한 신하의 힘에 따른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옛날 제나라의 환궁은 궁궐에 저작거리를 2곳이나 만들고 부녀자들이 사는 여리를 200곳이나 두어 그곳에서 의관을 갖추지 않고 머리를 풀어헤 친 채 부인들의 수레를 몰며 즐겼지만, 관중을 신하로 쓰고는 오패수장이 되었다. 관중이 죽고 수조를 신하로 등용하자 황공 자신은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에서 구더기가 창밖으로 기어나올 때까지 에도 장사 지내지 못했다. 만약 신하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또한 관중을 신하로 등용했다 하더라도 폐업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왕의 힘에 의한다면 또한 수조를 신하로 등용했더라도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옛날 진나라 북쪽 진나라의 문공은 망명 시절에 제나라의 공주를 사모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 것을 잊고 있었는데, 구범이 극구 간했기 때문에 진나라로 돌아와 패자가 되었다. 이로 미뤄보면 환공은 관중의 힘으로 제후를 규합하였고 문공은 구범의 힘으로 패자가 되었는데도 사광은 말하기를 왕의 힘이다 라고 한 것은 또한 잘못이다. 무릇 오패가 세상에 공명을 세웠던 것은 반드시 왕과 신하의 힘이 함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숙향과 사광의 대답은 모두 다 편벽된 것이다. 건숙은 백리애가 아니고요, 백리애의 친구랍니다. 친구. 건숙을 백리애로 보는 설도 있답니다. 아무튼 글 내용에는 별 게 없고요. 이상하네요. 수준이 떨어져요. 뇌가 썩습니다. 제나라의 환공 때 진나라, 북쪽 진나라에서 귀한 손님이 와서 접대를 맡은 관원이 환공에게 손님을 접대하는 예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자 환공이 말했다. 관중에게 구하여 의논해라 라고 3번에 걸쳐 얘기했다. 이를 보고 있던 광대가 말하기를 왕노릇하기 쉽습니다. 하나에도 중보, 둘에도 중보 하시니. 이러자 환공이 대답했다. 내가 듣기로는 왕이란 쓸만한 사람을 찾긴 힘들지만 찾은 뒤에 그를 부리면 편하는 것이다. 내가 중보를 얻는 데에는, 중보가 관중이죠,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미 중보를 얻은 뒤이니 어찌 편안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 또 어떤 사람이 불평했다. 환공이 광대에게 한 대답은 왕으로서는 마땅하지 못한 말이다. 황공은 임금으로서 어떤 인재를 찾는 일이 힘들다고 했는데 어째서 인재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냐. 이유는 스스로 요리사가 되어 은나라 탕왕의 신하 되기를 바랬고, 백리에는 스스로 포로가 되어 진나라 목공에게 중용되기를 바랐다. 포로가 되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고 요리사는 수치스러운 자리인데도 이 두 사람이 욕되고 수치스러운 것을 무릅쓰고 왕을 섬기고자 한 것은 현자로서 세상의 어지러움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런즉 왕은 현자를 물리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왕이 현자 찾는 일이 어렵다고는 볼 수 없다. 무릇 관직은 현자를 등용하기 위한 방편이고, 장록은 이제 자귀요. 장록은 공로에 대해서
상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관직 제도를 만들고 자기의 복록을 버려놓으면 선비들은 스스로 모여들기 마련이니 왕으로서 사람 구하는 일은 어찌 힘들겠느냐. 오히려 구한 사람을 부리기가 쉽지 않는 것이다. 왕이 사람을 부릴 때에는 반드시 법도를 바탕으로 바르게 다루어야 하고 진언과 실적을 참조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진언한 일을 실행에 옮겼을 때 법도에 맞으면 그대로 추진하고 법도에 맞지 않으면 제지하면 되고 실행한 결과가 진언과 맞으면 포상하고 맞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실적과 진언을 바탕으로 신하를 장악하고 법도에 따라 아랫사람을 단속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소홀하게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찌 왕이 사람 부리는 일을 편안하게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실제로 쓸모있는 사람을 찾기란 어렵지가 않고 그 사람을 부리기는 쉽지 않은 것인데 환공은 말하기를 사람 찾기는 어렵고 사람 부리기는 쉽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환공이 관중을 신하로 얻은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관중은 그 임금을 위하여 죽지 않고 적이었던 환공에게 귀의했으며 포숙은 관직을 가볍게 여기고 능력 있는 관중에게 물려주어 재상으로 추천했으니 환공이 관중을 신하로 얻은 것은 또한 어렵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미 관중을 신하로 삼은 뒤에도 어찌 편안할 수 있었겠느냐. 관중은 비범한 인지였지만 옛날의 성인인 주공단과는 다른 인물이었다. 주공인 단은 천자의 섭정으로 7년 동안이나 집권했으나 어린 성왕이 성장하자 정권을 물려주었는데 세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그 맡은 바 직무를 다했던 것이다. 욕심 없이 무릇 나이 어린 임금으로부터 지위를 빼앗아 천하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은 임금을 배반하고 그 적을 섬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포숙을 얻기도 아니요, 포숙은 어릴 때부터 이제 공자일 때부터 아마 관중의 수족이었을 거예요. 그 누구예요? 그 환공의 수족이었을 거예요. 자, 죽은 왕을 배반하고 그 원수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린 왕의 자리를 빼앗아 세상을 차지하는 일쯤은 예사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왕의 자리를 빼앗아 세상을 차지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임금의 나라를 빼앗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관중은 본래 공자 규의 신하였는데 그는 공자 규를 위하여 환공을 죽이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임금이 죽자 환공에게로 와서 신하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일로 미뤄 관중에 취하고 버림은 주공단과는 견줄 바가 되지 못한 바가 분명하다. 그리고 그가 현명한지 현명하지 않은지도 알지 못한다. 만약 관중이 뛰어난 현자였다면 은나라의 탕왕이나 주나라의 무왕 같은 큰 일을 해냈을 것이다. 탕왕과 무왕은 하나라의 거란과 은나라의 주왕의 신하였는데 거란과 주왕의 행동이 난폭하여 탕왕과 무왕은 그 왕의 자리를 빼앗았던 것이다. 지금 황공은 편안하게 관중의 윗자리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는 거란 주왕과 같이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 탕왕 무왕의 윗자리에 있는 것으로 환공은 위태로운 것이다. 만약 관중이 현명하지 못한 인물이었다면 전상과 같았을 것이다. 전상은 제나라 간공의 신하였지만 그 임금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해버렸다. 전상이란 말이 나온 거 보면요, 요 문헌은 앞쪽에서 다른 글에서는 전항이라고 나오거든요. 항자고 상자는 근데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고 항상 할 때 그 항상입니다. 항상 같은 글자고, 근데 그 같은 글자라는 때 바뀌었었다는 게 뭐냐면은 피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게 항상 할 때 항자가 바로 전환의 이제 문제의 휘입니다. 휘.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이름. 유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피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항자 대신 상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름에다가 책에다가 전항이라고 넣으면 그건 아마 한나라 문제 이전에 쓴 글이고, 그 다음에 전상이라고 쓰면 그건 한나라 문제 이후에 쓴 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 그 말이 만약 이것도 이제 그 피위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면,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 난 2편은 한비자하고는 아주 멉니다. 그러니까 한비자, 우리가 아는 전국시대 말의 한비자하고는 굉장히 멀고 한나라 문제 이후에 쓰여진 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은 앞쪽에 한비자의 다른 편들에는 전상이 아니라 전항으로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같은 사람인데 분명히.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한비자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거를 그 난이편 있잖아, 난일 난이 이거를 썼다는 것도 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아마 이게 수준이 왜 그렇게 낮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만약 관중이 현명하지 못한 인물이었다면 전상과 같았을 것이다. 전상은 제나라 간공의 신하였지만 그 임금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해버렸다. 지금 환공이 편안하게 관중의 윗자리에 있는 것은 마치 간공이 쉽게 전상의 윗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같으니 환공은 또한 위태로운 셈이다. 관중이 주공단과 다르다는 것은 이미 밝혔지만 그러나 탕왕이나 무왕 같은지 전상 같은지는 모를 일이다. 탕왕과 무왕 같다면 거왕이나 주왕 위태로움이 있을 것이고 전상 같다면 간공의 공란이 있을 것이다. 이미 관중을 중보로서 대접한다고 해서 환공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느냐. 만약 환공이 관중을 등용한 까닭이 반드시 자기를 속이지 않으리라고 믿었다면 이는 환공이 임금을 속이지 않는 신하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왕을 속이지 않는 신하를 분별할 수 있었더라도 환공은 관중에게 맡겼던 정무를 수조와 여가에게 넘겨 그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에서 구더기가 창문으로 기어나올 때까지 장사 지내지도 못했다. 그렇죠. 뭔가 실마리가 있는 거죠. 자, 환공은 신하가 자신을 속일 것인지 속이지 않을 것인지까지 분별하지는 못한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신하인 관중에게 정사를 맡겼던 것은 환공이 우매한 임금이었던 까닭이다. 역시 논변이 말꼬리 이상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준이 낮습니다. 난이편, 난일편, 난이편 전부다. 아마 난삼, 난사도 비슷하겠죠, 그죠? 자, 이극이 중산을 다스리고 있을 때 고형의 혈령이 한 해 동안의 회계보고를 제출했는데 장부에 수입이 많았다. 이를 본 이극이 말했다. 말이 유창하면 듣는 사람이 기뻐하지만 의로움의 벽도에 맞지 않으면 밖으로만 번드르라고 속이 비어있는 공허한 말이라고 한다. 살림이 우어져 짐승들을 잡든가 계곡이 깊어 고기를 잡는 것도 아닌데 장부의 수입이 많으면 이를 가리켜 허황된 재화라고 한다. 재화라는 건 돈이요, 돈. 뭔가 이제 거품이 있을 거다 그런 말이죠. 군자는 밖으로 꾸미고 속이 빈 말은 듣지 않고 허황된 재화는 받지 않는데 그들을 잠시 동안 면직시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이자라는 게 이제 이극을 얘기하죠. 이극은 말이 유창하면 듣는 이는 기뻐하지만 의로움의 법도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허황된 말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말이 유창하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일이고 기뻐하는 것은 말을 듣는 사람의 일인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서로 상대여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어서 유창한 말과 기쁜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의 법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듣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말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듣는 쪽은 언제나 소인이 아니면 군자이다. 듣는 사람이 소인이라면 의에 대한 분별이 없으므로 말의 내용이 법도에 들어맞는지를 알지 못한다. 듣는 사람이 군자라면 말의 내용을 의로움의 법도에 맞춰보기 때문에 아무리 유창한 말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면 되는 것이다. 무릇 말이 유창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기뻐하더라도 의로움의 법도에 맞지 않으면 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진실된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진실된 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장부의 수입이 많은 것은 허황된 재화이다 라는 말도 널리 통용되지는 못할 말인 것이다. 빨리 와. 자, 이극이 간사한 일을 일찍 금하지 못하고 혈령으로부터 1년 회계 보고를 제출하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허물을 그대로 방관한 셈이 된다. 이거 여자친구한테 한 말이에요. 수입이 많아지는 까닭을 알아내는 수를 터득하지 못한다면 기술이죠. 비록 수입이 많아졌더라도 장차 어찌할 것이냐. 장부의 수입이 많은 것은 본래 풍년이 들어 평년의 배, 그러니까 2배에 해당하는 수확을 거둬들였다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음양의 조화에 신중하고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을 때에는 계절에 맞도록 하며 때를 늦추거나 빠르게 함이 없이 때를 잃지 않고 춥고 더운 천재지변의 재앙이 없으면 세입은 증가하고 장부의 수입은 많아지기 마련이다. 결혼이나 하시죠. 작은 이익을 추구해서 큰 일을 그르치지 않고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사람의 본분을 해치지 않으며 남자는 농사에 힘을 다하고 부녀자는 길쌈에 있으면 세입은 많아진다. 또 가축기라는 법을 연구하고 토질의 적합성을 살펴서 육축이라는 게 6가지 가축입니다. 소말 이런 거겠죠. 육축을 번식시키고 오곡을 증산하게 되면 세입은 늘어난다. 물건의 계량을 밝게 하고 분명히 하고
지세를 상세하게 살펴 배나 수레 같은 기계를 만들어 편리를 도모하고 적은 힘을 들여 큰 성과를 얻도록 하면 세입은 많아진다. 시장이나 관공서, 교량 등의 통행을 편리하게 하고 남는 물자를 모자라는 곳으로 보내며 다른 곳의 장사치들이 와 머물고 외국의 재화가 모여들게 하고 재정은 검소하게 하며 의식은 절약하고, 의식이라는 건 먹고 입는 것이요, 건물이나 기구는 생활에 필요한 만큼 갖추어 쓰고, 기구라는 거는 그릇 같은 거, 그릇, 도구 이런 거, 오락이나 취미생활에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세입은 많아진다. 이렇게 해서 세입이 많아지는 것은 모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자연이 하는 일로서 비바람이 때에 맞게 내리고 춥고 따뜻함이 계절에 따라 알맞으면 땅이 넓지 않더라도 풍년이 들어 수확이 늘어나게 되어 세입 또한 많아진다.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과 자연적으로 되는 두 가지 모두가 세입을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살림이 우거지고 강과 계곡이 윤택해야만 이로운 것이 아니다. 무릇 산, 숲, 못, 골짜기에서 수입이 없다고 하여 늘어난 세입을 공허한 재화라고 말하는 것은 기술을 아직 터득하지 못한 말이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말꼬리만 잡고 있습니다. 말꼬리만 계속 잡고 있어요. 자, 진나라, 북쪽 진나라의 조간자가 작은 위나라의 도성의 외곽을 포위했을 때 소가죽으로 만든 크고 작은 방패를 세우고 적의 화살이나 돌멩이가 날아와 닿지 않는 곳에서 공격을 독려하는 북을 쳤지만 전사들은 분연히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간자는 북채를 던지며 빡쳐서 말했다. 내 군사들이 지쳤구나, 이 새끼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지나가는 사람인 촉과가 투구를 벗고 대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이는 네가 능력이 없는 것인데 군사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지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선군인, 옛날 왕인 헌공은 합병한 나라가 17이고 정복한 나라는 38이고 싸워서 이기기를 12번 이르렀는데 그때도 이 민중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전부 다 이제 진나라 사람이란 거죠. 헌공이 승하하시고 해공이 즉위했지만 성품이 음란하고 포악해서 여색을 탐하였기로 진나라, 서쪽 진나라의 군사가 침범해서 도읍인 강에서 물러나기 70리나 되었으니 그때 또한 민중들을 썼습니다. 그 뒤 해공이 돌아가시고 문공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위나라를 포위해 업을 빼앗았고, 위나라는 작은 위나라요, 성북의 싸움에서는 5차례나 형나라 군사, 초나라 군대를 격파해서 세상이 그 임금을 떨쳤는데 그때에도 또한 지금의 이 민중을 썼던 것입니다. 이로 미뤄보면 왕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지 결코 군사들이 지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간자는 작고 큰 방패를 걷고 화살과 돌멩이가 닿는 곳으로 나아가서 서서 공격하려는 북을 울리니 군사들은 사기가 올라 싸운 결과 크게 이겼다. 이에 간자가 말했다. 천대의 혁거는 이제 전차입니다. 전차. 혁거를 얻는 것보다 행인 촉과의 한마디 말이 더 좋았다. 이 어떤 사람이 불평했다. 촉과의 말에는 명백한 요지가 없다. 해공은 같은 민중을 썼는데도 패했고 문공은 같은 사람을 썼는데도 이겨 패자가 되었다고 말했을 뿐이므로 아직 사람을 쓰는 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간자가 더 빨리 크고 더 작은 방패를 걷지 않은 것이다. 더 빨리 크고 작은 방패를 걷지 않은 것이다. 아버지가 뭐가 왜요? 아버지가 적에게 포위되었다면 화살이나 돌멩이를 가릴 것 없이 뚫고 들어가는 것이 효자가 부모를 사랑하는 일인데 이렇게 부모 사랑하는 효자는 백을 헤아려 한 사람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조관자는 자기 몸을 위태로운 지경에 두고 군사들을 독려하며 사람들이 그것으로 싸워주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이는 많은 민중의 자식인 군사들이 임금과의 관계에서 모두 효자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를 바란 것이니 촉과가 왕에게 무모한 계책을 멋대로 말한 것이 된다. 행인 촉과의 말에는 분명한 요지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놈이. 근데 사실 제일 요지가 없는 거는 지금 뒤에 불평하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딱 꼭 자유당 같은 새끼들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로움을 좋아하고 해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면 모두가 똑같다. 상이 두텁고 믿음이 확고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벼이 생각하며 형벌이 무거워 누구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균등하게 시행된다면
사람들은 이것이 두려워 적을 만나도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절개를 지켜 왕에게 충성으로 따르는 사람은 백을 헤아려 한 사람도 되지 않겠지만 이로움을 좋아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 없다. 바야흐로 많은 사람을 통솔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행하는 법도를 행하지 않고 백이 한 명 있을 뿐인 덕행을 표준으로 삼았으니 행인 촉과는 아직 많은 사람을 부리는 도를 터득하지 못한 것이다. 자, 오늘 난 1편하고 난 2편 읽었는데 내용이 번잡합니다. 내용이 엄청 번잡하고 그리고 내용의 요지가 없습니다. 뭐 이 말을 그대로 하자면 내용이 요지가 없고 그리고 난잡하고 그리고 글 내용이 수준이 낮습니다. 지금까지 한비자하고 배치되는 말도 있고요. 지금까지 한비자의 글들하고는 글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다른 사람이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항을 전상으로 쓴 걸로 봐서는 아마도 한나라 문제 이후의 저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전국시대 말의 한비자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난 1편, 난 2편은 지금까지 읽은 한비자의 여러 편들 중에 제일 별로였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난 3편, 난 4편이 남았는데 난 3, 난 4는 또 다음 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할게요. 오늘은 방송 더 이상 없습니다.